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운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평소에 반복해온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선택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비슷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안정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차이를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평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젊은 시절의 삶이 쌓여서 드러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나이를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정한 몇 가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늙어서 가난해지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비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아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쓰는 방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 자주 먹고 값비싼 물건을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비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높아진 기준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살던 또 다른 상인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충분한 재산을 모았지만 생활 수준을 쉽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소비를 통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문제를 키웁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단순하고 현실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줄입니다.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게 됩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인은 젊은 시절부터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벼슬에 올랐을 때도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더 누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려놓기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생활 수준을 한번 올리면 다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도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차이가 쌓여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지혜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비싼 취미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저축을 줄이고 빚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더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생활을 단순하게 바꾸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줄이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소비를 늦게 줄였느냐, 미리 줄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소비는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버티는 힘은 결국 지출을 관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가진 힘입니다. 두 번째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을 완전히 놓는 순간부터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가장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관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삶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은퇴한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이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돈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끝까지 활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일을 놓았느냐, 이어갔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익히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삶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큰 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수입이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힘들게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이 나를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은 점점 의욕을 잃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축과도 같습니다. 그 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를 완전히 놓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흐름은 유지합니다. 그것이 결국 삶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이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일이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서 가난해지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두 번째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을 대하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만 노후가 안정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옛 중국의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줄어들까 두려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돈을 지키려다 삶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살던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는 필요한 곳에는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는 돈을 두려움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돈에 끌려다녔느냐, 돈을 다스렸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서 가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쓰임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집착에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아끼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씁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결국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쌓았지만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혹시 줄어들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돈을 남기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균형 있게 사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쓰고 필요한 관계를 위해 쓰며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끝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붙잡으면 오히려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붙잡으면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필요할 때 쓰되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 때문에 불안하거나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말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두려움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서 가난해지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세 번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같은 나이를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이유는 결국 습관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선택이 쌓여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이 결정됩니다. 일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이 유지됩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년은 무거운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노년은 가장 편안한 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어가고 있는 일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바라보는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이어가고,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